안녕하세요. 인생 짬밥으로 조근조근 유튜브하는 승무원쌤 김영숙입니다. 제가 오늘은 김호중 소속사의 노란한 무능한 KBS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방송국 사정을 많이는 몰라도 비교적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제가 오늘 이러한 말씀을 왜 드리는지, 저는 왜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이 드리는 저의 인생 경험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뒷부분에서 저의 경험, 짬밥, 인생 짬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방송을 하게 된 저의 인생 경험은 무엇이냐, 그것은 제가 뒷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왜 KBS가 이 연예 엔터테인먼트, 김호중 씨가 소속한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를 비롯하여 많은 엔터테인먼트에 놀아날 수밖에 없냐, 그 구조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요즘 제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고 너무 고운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지지하고 사랑해 주시는 만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매번 저를 추스리고 저를 다독이면서 저를 단속하면서 방송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저는 이 방송국의 무능 중에서 제일 첫 번째를 꼽으라 그러면, 방송국이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을 가진 권력 집단입니다. 정부보다도 더 힘이 큰 권력 집단이라고 저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이 언론, 특히 텔레비전 방송국은 모든 국민의 정서와 생각을 바꿨다 뒤집어 엎었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무궁무진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고시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방송국의 PD로, 기자보다는 PD로, 드라마 PD가 됐든 예능 PD가 됐든 시사오락, 시사교양 프로가 됐든, 대개 PD는 드라마를 만드는 PD, 예능을 하는 PD, 시사교양을 만드는 PD,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드라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드라마, 예능은 역시 예능, 여러분들이 요새 좋아하시는 예능, 시사교양은 그야말로 시사와 교양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보도국은 뉴스만을 다루는 곳이죠. 방송국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그 보도 기능을, 방송 제작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 예능 쪽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예능에서 개그맨들을 옛날에는 공채로 뽑아서 훈련을 시켜서 일정 기간 동안 방송국 전속으로 묶어뒀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거기에서 무조건 노예 계약이면 안 되니까 거기서 뽑아서 공채생들을 잘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면, 그 사람들은 방송국에 소속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들을 활용해서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면 시청자들하고 익숙해지면 그들이 유명인인 것입니다. 셀럽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시청자들은 눈에 익숙한 사람을 자꾸 보기를 원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셀럽이 돼가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 훈련도 시키고 방송을 실전에 함으로써 실력은 자연스럽게 늘어갈 수밖에 없죠. 시청자들하고 대면하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지명도도 높아지죠. 그러면 한 3년이고 5년 정도 소속을 시켜놓으면 그 사람들도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고, 방송국에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을 하니까는요, 그렇게 안정적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방송국에서도 안정된 인력 자원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정말 방송을 하는데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방송국에서 이 무시무시한 권한을 놔버렸습니다. 어떻게 놨냐? 공채생을 뽑지를 않고 소속사 예능 엔터테인먼트에서 키운 사람들을 편안하게 앉아서 받아서 쓰기 시작했어요. 자기네들의 식구를 키우질 않고 바깥에서 기른 예능 인력들을 받아다 제공받아서 쓰다 보니까 PD들은 뭐냐면 시청률이 젖줄입니다. 시청률이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승진도 되고 보너스도 받고 성과급도 받고 이래서 PD들은 시청률에 목숨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청률은 회사의 경제적인 이익으로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PD들은 어떻습니까? 시청률에 목숨 걸죠. 그럼 사람들이 목숨을 걸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뽑아다 방송국에서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기 있는. 그러니까 인기 있는 연예인을 보유하고 있는 소속사는 방송국을 지배를 합니다. 원래는 방송국에서 쓰고 싶은 사람을 자기네들이 뽑아서 써서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옛날에는 방송국에서 머리를 조아렸다면 지금은 PD들이 소속사에 가서 머리를 조아려야 거기에 유명한 연예인을 데려다가 출연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방송국이 오히려 연예기획사, 연예인을 보유한 기획사, 소속사에다가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은 뭐냐? 언론 고시에 붙어서 PD로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는 철밥통이 됐으니까 그냥 편안히 앉아서 그 연출할 때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면서 카메라 몇 번 이렇게 손가락 지시만 하는 것이 편안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는 모든 권한을 다 소속사에다 내준 겁니다. 자기네들은 아예 공채상을 뽑지를 않아요. 연기자도 마찬가지고 개그맨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하게 공채생으로 뽑는 것이 지금은 아나운서, PD, 기자 이렇습니다. 물론 뭐 기술직도 있지만은요. 근데 가장 시청률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방송국을 먹여 살리는 거는 예능인들하고 배우들입니다. 근데 이 권한을 다 놔버리고 소속사에서 키워놓은 그 사람들을 뽑아다 엄청난 출연료를 주고 방송을 제작하는 이런 환경을 스스로 방송사가 만든 것입니다. 딴 뭐 SBS나 MBC나 무슨 뭐 JTBC나 종편 뭐 TV조선 이런 데는 전 말 안 하겠습니다. 국영 KBS 적어도 국영 KBS에서는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김호중 씨를 가정 문제가 이렇게 많이 분란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미적미적하면서 눈치 보기 하다가 소속사 눈치 본 거죠. 소속사 눈치 보기 하다가 막판에 김호중 씨 엄마의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후의 명곡에서 편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작가님 예능 볼 때마다 많이 나오죠. 작가들은 임시직도 아니에요. 임시직은 그래도 1년이고 2년이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임시직 하지만 작가들이라는 사람은 일시직이에요. 그 방송 하나 하다가도 어느 뭐 메인 작가나 뭐 PD의 마음에 안 들어서 가르세요 그러면 그냥 쫓겨나야 되는 거예요. 작가들이 구성해서 모든 프로그램을 거의 다 이끌어 가다시피 하면서 이들은 일시직이에요. 임시직도 아니에요. 언론고시에 붙은 PD들은 작가들 이렇게 일하다가도 마땅치 않으면 그냥 바로 해고시켜도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되는 구조가 지금 이렇게 열악한 구조가 대한민국의 방송 제작 구조라는 거예요. 시청자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이 길어집니다만은 이러한 방송 구조를 만든 게 어디냐?
방송국 자체가 이거예요. 방송국의 자기네 권한을 편안한, 자기가 애들이 일 안 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일 안 하고 편안한 것만 추구하다가 모든 방송국의 권한을 엔터테인먼트 회사, 연예 기획사에다가 다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방송국이 오히려 연예 기획사에 소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권한이 없어요. 김호중 사건이 왜 났겠습니까? KBS가 왜 김호중 소속사에 놀아놨겠습니까?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좀 인기가 있다 하니까 김호중 씨를 트롯 전국체전의 중심에 세워가지고 김호중 씨의 인기에 편승해서 가보겠다는 것이 KBS의 이번에 프로그램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미안하게도 그것이 물거품이 된 것이죠. 저는 KBS 당에서 싸다고 생각합니다. 소속사에서 놀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네들의 권한을, 그 막강한 권한을 자기네들의 일신 영안 평안을 위해서 모든 권한을 다 소속사에다 내주고, 지금은 모든 방송사들이 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의 그 빅3 소속사들, 빅4가 됐군요. YG, SM, JYP, 요새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까지 빅4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자본시장, 주식시장에서 펄펄 날고 있는데 KBS는 지금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아무 일도 안 하면서 정년을 기다리면 고액 봉급을 받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않습니까? 있는지 아십니까? 일은 안 하고 그 정년까지 다 기다려서 고액 봉급 받아가면서 여기에 사장이라는 작자들은 그 사장을 빌미로 정부에 이로운 보도해주고 퇴직하면 국회 배지를 달거나 장관을 가거나 이러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KBS의 현 주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옳지 못한 일들 중에 김호중 씨 문제가 하나 터진 건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왜 이렇게 김호중 씨 문제와 KBS의 문제를 제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김용숙 승무원쌤 왜 이런 걸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나에 대한 저의 개인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인생 짬밥이라고 그랬죠. 왜 인생 짬밥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길래 이렇게 홍보를 하나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KBS는 우리 시청료로 운영되시는 거 알죠? 운영되는 거 아시죠? 물론 시청료가 각 가정에 2,500원이면 막 큰 돈은 아닙니다. 큰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전국의 전 가정이 시청료를 다 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내냐? 테레비 대수로 냅니다. 근데 우리는 또 종편 방송국들의, 여러분들 KT나 뭐 SK나 이런 데에서 종편 케이블로 방송을 보면서 거기에 돈을 냅니다. 2대면 2대 값을 내야 되고, 텔레비전이. 그리고 KBS에도 또 시청료를 냅니다. 우리는 이중으로 시청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건 아시죠? 이중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저는 모순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이 KBS에 내는 2,500원이란 시청료는 전기요금에 같이 묶여서 언제 내지는지도 모르게 강제로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거를 모르고 계셔요. 전기요금에 합산이 돼서 나오니까 전기요금 고지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거기에 시청료가
얹혀가지고 반강제적으로 징수된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고 계셔요. 이거는 저는 불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청률을 올리겠다고 매번 지금도 호시탐탐 노력을 하고 있지만 KBS가 공정한 방송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청률을 올리는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분을 못 찾아서 시청률을 못 올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들이 봉급을 깎아서 덜 가져가냐? 이 부족한 적자는 전부 국가 세금, 국가에서 메꿔줍니다. 그것도 우리 국민들의 세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KBS가 이렇게 불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 물론 이번에 김호중 군의 문제로 제가 이런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계기로, 이러한 김호중 씨의 문제를 계기로 국민들이 이런 것은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건 김호중 씨의 문제를 얘기하기보다 방송사, 특히 국영방송사의 구조적인 문제를 한번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KBS는 이번에 김호중 씨 소속사에 놀아나다가 덜미를 잡아서 망신을 당하고도 잘못했다, 무엇이 잘못했다 라는 얘기 한마디 안 하고 슬쩍 편집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렇듯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눈에 불을 켜고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에 철저한 감시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번 김호중 씨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